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지로 합당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임업용과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복잡하다면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요. PPT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PPT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보존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 산지 구별과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계획관리지역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계획관리지역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의 지역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초보자들, 투자자들, 또 기농, 기촌 여러가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개발을 진행시키겠다,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람이 사는 도시물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거린생활시설 이런 걸로 이제 투자처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가행으로 투자가 쏠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땅값이 그 지역에서도 현저히 많이 높습니다. 한 6, 7배 높다 해도 반이 아닐 정도로 많이 높거든요. 비싸져 있는 것도 하지만 도시물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원주택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전원주택지를 원하시는 땅들은 뭐 청정지역이나 풍경이 좋거나 뭐 조용하거나 이런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주택지 용도로 적합한 농림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지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도 있고 농업진흥구역도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은 절대 농지라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규제나 어떤 게 되게 많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어떤 지자체나 어떤 나라에서 뭔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풀지 않는 이상 전원주택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 농림지역인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업용 산지와 보존관리 산지로 나누어지는 데에 여기서 또 나누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눠지냐 하면은 보존 산지에도 앞에 준자가 붙으면 활용할 수 있어요. 지을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준자가 붙으면. 그냥 보존산지로 되어 있는 데서는 공인용과 임업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개인이 내 맘대로 뭔가 전원주택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인용은 어떤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뭔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임업용 같은 경우에는 임업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보존관리지역의 임야라는 겁니다. 보존관리지역에는 내가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전원주택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 관리지역이라는 거는 허락을 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존산지에도 앞에 준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립니다. 준자를 붙는 거는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냥 보존산지는 보존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지로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땅들은 조금 사거든요. 사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이런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근처나 모시나 호수나 뭐 이런 주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보존관리지역을 많이 용도를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지 임야로 적합한 임업용 산지와 보존관리지역 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5가지를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뭐 보존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 산지 둘 다 비도시 지역에 속하고 개발 시에 모두 경사도 고도 임목 축적 제한 등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도 대체적으로 20%와 8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한 20% 정도 건폐율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규제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이나 개발 가능성도 거의 동일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초등학교 종교시설, 병원, 사회, 복지시설, 제1종 그린 생활시설과 제한적 용도의 제2종 그린 생활시설과 태양광 발전산업 등도 가능합니다. 아마 다니다 보면은 산 위에 태양광 발전산업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거 사회복지시설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원용 산지와 보존관리지역 임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기 좋지? 임원용 산지 보존관리지역 임야입니다. 분류, 개발 범위, 국토계획법, 전원주택 신축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 보존산지에는 임업용과 공인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업용은 임업용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고요. 공인용은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나 나라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적어놨습니다. 전원주택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 임업인만 가능하다고 딱 규제를 시켜놨지. 일반인들이 지을 수 있는 거는 보존관리지역 임야입니다. 이거는 준보존산지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보존산지에서 앞에 준자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개발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 지역마다 시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원주택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 도시인이고 할 것 없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를 원하시는 분은 보존관리지역 임야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꼭 가서 지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 용도가 보존관리 지역을 찾으셔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